안녕하세요. 저 호사카유지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 그 효도대에 저희 한국 대표로 참석할 때 호사카 교수님 모셔와서 오늘 오전 행사가 끝나고 그 행사는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효도가 그 옛날에 공자의 유교를 했다고 하는데 유교 이전에도 기원전 2070년 전에 그 동이족의 수장이었던 백익이라는 사람이 그 산해경에서 그때 그 사람을 이 조선국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기르고 또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그 외인 애제란 말을 했습니다. 그 백익은 누구냐? 아까 거기서 강의도 딴 중국 학자가 강의할 때 순임금이 나옵니다. 요임금이 있고 순임금이 있는데 요임금은 중국의 화족이고 순임금은 그 동이족인데 요임금의 사임이다. 사임인데 뭔 얘기를 하냐면 그 기원전 3000년 전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중국 학자가 요임금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개망난이에요. 근데 사이가 있는데 순임금이 동이족인데도 착하고 자기한테 잘해. 그래서 부모한테 효자고 효자인데 근데 그래서 순임금한테 자기 두 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다음에 이 왕위를 이어라 하는데 나는 아버지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해서 고사했다는 아까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은 겸손하면서도 효자면서 뛰어나면서도 왕위까지 겸손했는데도 요임금은 그 사회를 그냥 임금을 시켰어요. 그 요임금의 후손이 그 아까 말씀드린 백익이고 산해경 쓴 사람이고 동이족이 그 후손이 진시황의 그 김영명이라는 친구. 그래서 그 진시황이든 뭐 백제의 의자왕이든 고구려의 고구려의 고주몽이든 신라에 있는 사람이 다 그때 당시 기원전 조선의 후예들이에요. 그때 공자는 산동성 곡부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태어나서 주나라 가서 노나라 가서 그 중국 왕 밑에서 녹을 먹었지만 항상 고향을 가고 싶었어요. 그 고향이 뭐냐? 동쪽에 있는 군자국이요. 자기가 태어난 그 군자국은 이른바 동쪽에 있는 나라고 또 하나는 조선국이고 거기 동의조 살던 나라.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얘기를 안 해. 동의족은 산동성 사람이니까 당연히 저는 중국 사람이다. 하지만 공자의 논어에 보면요 마지막 말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다. 나는 사실 일생을 중국을 위해서 내가 인의예지를 얘기했지만 나는 동이족인이라 예? 나는 죽으면 그 산동성에 묻어달라. 그래서 지금 공자 사당이 산동성 곡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공자 사당이 그 우리 말하면 경복궁의 한 20배인데 그러면 사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백제 왕성입니다. 거의 100만 대군을 할 수 있는 일본 열도하고 한반도 일부하고 중국에 있는 100만 대군을 호령할 수 있는 백제 대왕이 있던 데가 거기입니다. 그거를 내가 얘기하니까 어제도 중국 학자나 우리 대한민국 학자들 북경 학자는 중국에서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하지 그래서 내가 역사라는 거는 이건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다. 확률 게임이 아니다. 팩트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저는 문헌 기록에만 얘기하고 그 고고학적 유물이 산동성 가도 있고 또 아까 공자 논어에도 있고 오늘 얘기하는 각종 중국 사세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어쩌나 오늘은 얘가 마침 대만이니까 전에 교수님과 같이 4세기 6세기에 일본 열도에 있던 외왕 5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마침 그 시기에 백제는 어디 있었고 신라는 어디 있었고 고구려는 어디 있었고 또 일본 외국은 어디 있었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침 여기
대만이 생각나서 오늘 주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서론이 길었습니다. 요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저는 그 손윤 박사님의 소개로요. 네. 전혀 인연이 없었던 그러나 세계 효도 문화 국제 대회라는 데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석학들이 효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효도라고 하면 저는 유교가 생각나는데요. 유교의 시작은 곤자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곤자님이 지금 그 손 박사님의 말씀대로 동이족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동이족하고 오늘 하는 이야기는 대만에 왔으니까 대만 중심의 한반도의 나라들, 예. 그러니까 백제 중심의 그러한 역사 이런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의 소진출 교수라고 들어보셨죠? 네, 소진철 그 교수. 소진출 교수가 지금은 한 90대 돼가지고 그 강의는 안 하시는데 아마 명예교수를 어디 은닉하고 있는데 그 소진출 교수가 그 백제의 그 해양 제국 백제를 찾기 위해서 온 우리 한반도는 물론 중국하고 저 밑에 광동성, 홍콩, 대만, 필리핀, 저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다 백제라는 지명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마도는 보니까 백제의 부영국이다, 백제의 분국이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백제가 망한 다음에 거들어 일본 열도로 가서 오늘의 일본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네. 그때 그래서 그걸 신문에 나왔을 때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얘기했을 때는 반향이 컸어요. 아, 드디어 백제든 우리 고려든 대륙에 있었구나 했는데 소윤철 교수가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우리 일본 강단사학자, 한국 강단사학자, 중국 너는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소윤철 교수는 우연히 다른 무슨 경제학자인가 정치학자인데 여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 소진철 교수의 원래 전공이 무엇입니까? 저를 그걸 모르겠는데 역사는 아닙니다. 역사는 아니고. 역사학 전문도 아닌 사람이 왜 대만이 백제 땅이니 면에서 한중일 공통으로 두드려 맞았어요.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요새 소진철 교수가 네네. 왜 오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오왕의 마지막에 네네. 무는 무령왕이다 네네. 라는 그 소진철 교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러한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역시 전공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 문제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중국이 대륙은 물커녕 우리 한반도까지 지배했다고 그렇죠. 중국 교과서에 나오고 우리 강단사학자는 맥을 못 치고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연구를 안 해가지고 또 일본은 또 인날분부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의 식민지를 정당화시켜서 아직도 위안부 문제나 이런 문제 사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고. 근데 그 인날본부가 양자강에 있고 그 백제 부영국 일본의 전신이 대마도에 있고 또 백제는 산동성에 있고 그럼 한반도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강의 비슷한데 이 한중일 지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백제하고 송나라 때입니다. 5세기 6세기 때 여기가 양자강이 상해에 있는 양자강이고 그 밑에 전당강이고 전당강 밑에 닝보라고 거기가 장개석 총통의 그 고향입니다.
거기에 지인감은 장개석 탄신지락해서 그 세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갑니다. 처음엔 장개석이가 모택동이랑 반대라서 이걸 없앴는데 장개석 고향에 되니까 엄청난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관광 수입 때문에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예? 장개석조차도 거기서 어머니가 자기를 낳으면서 엄청나게 극진히 키워서 죽을 것을 살려놔서 중화민국 총통까지 됐는데 그래서 장개석 효자입니다. 네, 네. 예? 그 장개석이가 옮겨온 중화민국 여기서 그 장개석을 얘기하는데 장개석이가 1929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일본이 남경을 침략하니까 미리 충칭으로 이사 갑니다. 네네. 그때 이사갈 남경에 있을 때 상해에 있을 때는 임시정부 청사를 지원해 줬습니다. 나중에. 그러고 충칭으로 도망갈 때는 장개석 국민당 군대랑 같이 도망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구 주석하고 당시에 이제 그 이시영 그 부주석이 아이고 총통님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저 상해에서 일로 피신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이 상해 밑에 제가 절강서 출신인 거 모릅니까? 절강서 닝보가 내 고향인데 그게 옛날에 백제 땅이다. 나도 백제 후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김구 주석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답을 못했어. 근데 이시영 그분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자기도 역사학자인데 장개석 이분을 저걸 들으니 너무 창피해서 잠시 뭘 핑계를 대고 밤새도록 그걸 파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대륙 백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역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장개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개석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자기네 역사도 모르면서 나라 찾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장개석이가 44년 카이로담 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독립시켜야 된다. 조선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미국, 소련, 영국이 일본까지 반대해도 대한민국이 독립된 거죠. 근데 요새 한국의 누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독립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스스로 장개석과 같이 독립을 같이 쟁취했다는 거죠. 그게 여기입니다. 이 지도가 그 닝보가 전단강이라고 했어요. 이 전단강에서 그 가미가제 일본 말로 신풍을 타면 그 배가 일본의 후쿠오카까지 그냥 일수로 갑니다. 근데 일본 서기에 나온 사람하고 우리나라 학자는 그거를 항상 한반도 백제를 경유해서 간다 해요. 그러면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백제를 경유해서 송나라 가려면 일본의 하다못해 군산 앞바다까지 북으로 갔다가 또 자로 와서 또 양장을 통해서 수나라는 저기 6천리 바깥에 있는데 안쪽에 시 안에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전당은 뭐냐? 의자왕이 망하기 전에 당나라가 의자왕한테 경고를 합니다. 너 신라랑 화친해라. 화친하지만 내가 신라를 도울 수밖에 없다. 경고를 하는데 의자왕이 무사히라 그럽니다. 아, 신라가 아무것도 안 시켜. 옛날에 내 후숙국 있었는데 뭘 믿고 그래. 그때 당나라 고종이 글이 지금 당나라 당서에 있습니다. 뭔 고종? 우리의 맞은편에 바다 건너가 아닙니다. 우리의 맞은편에 시안에서 볼 때 맞은편에 왼쪽에 고구려, 가운데 백제, 우측에 신라가 나란히 병렬로 됐던 한자로 돼 있어. 됐는데 하도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경계선이 반듯하지 뭐 개이빨처럼 물려 있다는 거죠. 개이빨처럼. 예? 그러니까 오늘날은 백제 땅에 두고 내일은 신라 땅에 두고 고구려 땅에 두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수백 년 동안 이 중원 땅 가지고 싸움을 했던 거죠. 그게 나옵니다. 그럼 당나라 당고제의 책이 그게 한반도에 있으려면 받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정방해가 바로 보내서 그냥 신라를 합쳐서 백제를 모사시킨 거죠. 고에 있는 고을에 맞고. 그러니까 도경백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송나라 6세기 초에 하고 5세기 말에 일본 얘기하면 의자왕이 황태자 때 구지열도에서 수나라 황제한테 밀서버린 게 상품이 나와요. 외왕 아까 다무라 황자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무라 황자 의자왕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명천하밖에 뱃속에. 근데 그 얘기는 일본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가문왕자 누군지는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자꾸 들어가면 의정이니까 서명천왕이. 그런 그때 당시에 그 수나라하고 교육한 거 보면 이 길로 가요. 지평으로. 이 길로 가는 게 수나라 배서체라는 그 사신 일기에 쫙 나와요. 거기에 얼 봐도 제주도를 거쳤다, 뭐 목포를 거쳤다, 한반도 거친 흔적이 하나도 없어. 또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걸 거칠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수나라 입장에서는 동쪽 동남쪽에 백제가 있으니까 거쳐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당시 지역만 봐고 해상의 그 백길만 봐더라도 충분히 백제가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으기 맞고 이도로 봐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진철 교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수나라는 언제 그 전국을 통일했냐? 수나라 이전에 백제랑 다투고 고구려랑 다투었던 서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저 하북성 산수성에. 그다음에 남쪽에 송나라가 있었어요. 나중에 800년대에 나온 송나라가 아니고 이런 유일한 사람이 만들어서 그냥 유송이라게 보통 그 유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제라고 그게 20년에 망하고 또 남제라는 데서가 또 거기 양자강 중류에 있어요. 그 남제서 알죠. 그 다음에 양나라 양서가 있어요. 양서는 뭘로 유명하냐면 백제가 해상제국을 했던 걸 양직공단은 거기 나와요. 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나라예요. 진나라가 이제 선비족인데 저 그 북엔의 후예요. 저 상하강 상류에서 그 후위한테 망해가지고 도망쳐서 마지막 왕조에 멸망한 데가 그 양자강 중류인데, 지금 말씀은 진송제양 진 마지막 그 진나라가 589년에 망합니다. 근데 589년도에 백제는 위덕왕이 있었어요. 위덕왕. 네네. 근데 그때 수나라 역사책에 589년에 수나라의 전선이 담모라국에 침몰했는데 그걸 백제 위덕왕이 그거를 복구해서 배도 수리해서 수나라까지 섬서성 서안까지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 수나라 황제가 야 백제가 참 고맙다. 응? 우리가 동진하고 싸워서 그 표류한 우리 전선을 돌려보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백제 위덕왕한테 치하를 내려요. 앞으로 니들은 우리한테 조공하지 마라. 그런 게 나와야. 근데 그 전선이 표류한 것을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제주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말이 맞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런 정황을 쭉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제주도가 있을 수가 없죠. 수나라 전선이 왜 서안에 있는 전선이 제주도에 표류해야 됩니까? 대만은 충분해요. 양자강에 있는 동진하고 싸우면 양자강에서 표류하면 이렇게 동진해를 타고 저절로 지금도 동진에 배를 놔두면 가만히 있어도 이 대만 타이베이로 온대요. 여기 일로. 에? 그게 일본 가는 건 모르지만 왜 저기 제주도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에? 근데 그런 얘기를 손실 교수가 했는데 그때 이 담모라국에 대한 그 지명이 정확히 묘사 나와요. 에? 백제에서 3일 가면 되고 거기는 노루가 사슴이 많이 났다. 그래서 사슴을 수출하는 녹황이 있다. 내가 여기 대만에 오기 전에 봤더니 요 타이베이 서쪽으로 쭉 내려가면 녹황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녹황인데 지금 바뀌었는데 실제 들어가면 거기 녹황의 용산사설은 오래된 절도 있어요. 녹황, 사슴 녹자. 네네. 근데 제주도는 당나귀는 몇 개 있는지 알겠지만 사슴이 없거든요. 네네. 제가 수백 번 가도. 그리고 거기서 네덜란드하고 스페인이 대만을 옛날 식민지할 때는 그 대만에 있는 노루를 잡아서 그 껍데기가 서양 사람이 좋아한대요. 피복을 만들기 위해서 몇만 마리씩 실어 갔다는 거예요. 그 대만의 노루 사슴이 씨가 많은 거예요 지금요. 예?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거리상
제주도보다 이게 몇 배 크고 그런 것을 100% 손시 교수가 말씀이 15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맞다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그 위덕왕도 양자강을 그때 계로당 때부터 백제가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전선을 구해서 순한테 갖다가 바친 거죠. 똑같은 거죠. 당나라 때 의자왕이 여기 있었거나 수나라 그 전에 수나라가 6세기 때 위덕왕이 여기 있었거나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고구려의 11대 왕 문자명이라는 21대 문자명왕이었어요. 502년에 요서에 있는 백제를 쳐서 백제를 멸망시켜 나와요. 그때 요서는 어디냐? 지금 황하 중리에 가면 그 태행산맥이라고 해서 전에 강의 때 얘기했어요. 그 왼쪽이 요 섬이다. 거기 백제가 있었고 그 오른쪽이 요 동이 있었어요. 요서가 원래 근추고왕 때 거기 370년에 요서를 차지했었는데 그거를 502년에 잃어요. 그게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어느 시즌이나 얘기했듯이 백제의 502년에는 제가 쓰다 하지만 할 때 얘기했잖아요. 502년에 무령대왕이 501년에 등극해서 503년에 20대왕을 징표해가지고 그 게이타이한테 동생한테 징표 너는 이제 일본 왕이다 하는 징표 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500년에 백제가 약했을 때예요. 네? 그래서 백제를 다시 나중에 10년 동안 이 중국을 많이 찼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강국이 됐다 해서 우리 상수에서 나옵니다. 갱의강국. 다시 백제가 강국이 됐으니까 그 얘기는 고려한테 당한 서름을 다 갚았어요. 또 하나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 보면 우리 책입니다. 그때 500년 초에 신라를 502년에 그 요서 여기 복건성에 신라가 있었어요. 고구려 부영국. 그렇죠? 내가 아까 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있다고. 복건성에 있는 신라의 사람들을 밑에 절광성에 있는 신라 사람들을 복건성으로 옮겨요. 그럼 절광성은 여기고 복건성은 요 바로 대만 맞은편이에요. 거기 가면 천주가 천주. 지금 수도예요. 치안저우. 거기 신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인이 거기 있고 양자간 백제가 있기 때문에 나상연합관에 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신라 통일한다면은 백제의 도동음열이 대마도에 도주를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신라가 대마도 도주가 돼요. 662년 문왕 2년 때 신라 이때 백제의 부영국을 접수한다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사학계는 그걸 제주도라고 해요. 뭐든지 다 제주도 갖다 버린 거예요. 예? 제주도는 한 번도 국가가 된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 대마도는 중요한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역사는 그런 얘기고요. 교수님은 그까지는 안 하겠지만 중국의 하광이라는 중국 역사학자 이거 다 동의합니다. 근데 하광이 중국에서 공산 정부에서 인정 안 해준대. 나오지 말라 해서 지금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죠. 책을 쓰면 감옥 보내니까 그 사람이 동의원료사 썼는데 이게 다 백제 땅이라고 책에 썼어요. 동의원료사. 동의가 중국의 원료라고. 중국 학자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네? 우리 말하면 서울대 총장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백제가 대륙에 있어서 일본 열도를 외왕 때 안지 먹은 것이 사실로 나오고 손실 교수가 대만은 백제의 부름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 그건 전에 제가 농담으로 했죠. 그 백제의 구지열도의 중심지가 후쿠오카인데 후쿠오카로 한자가 축자국이라고 하는데 혹시 대만의 축자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만의 축자라고 하면 제가 별로 들은 적은 없는데 지금 오늘 여기 대만대학교 여기가 타이베이의 동안구 무슨 데인데요. 무슨 군데 여기가 축자국의 수도입니다. 그때는 타이베이가 축자국이에요. 축자. 예, 여기에 타이베이가 축자였다. 예. 그래서 일본 서기에 보면 임나가라가 축자국에서 이철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는 임나가라가 구마모토 있으니까 그때는 일본 어떤 학자는 이천리는
스시마섬이다. 대마도다 하는데 그건 천리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대마도가 일본인데 거기서 김해나 포항이 임나가라. 그럼 500리도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철리는. 근데 내가 전에 지리학자지만 재봤더니 정확히 이철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응? 그게. 응?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서리를 봐도, 그러니까 일본 서리가 대마도에 있다가 나중에 60년대에 망해가지고 이렇게 간 게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를 조작하기 위해서 4세기 이전 거를 다 조작해서 일본 서기에 한 100몇십 년이었고, 우리 삼국사기에도 백제봉기가 한 300년이 안 보여요. 그렇죠. 왕이 12명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일본 서기랑 일치하는 거죠. 예? 그 백제 역사를 일본 역사에 갖다 놓으면서 그거를 일본이 지배했다고 하는 게 인나일본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이게 중요해서 내가 근데 여기 제가 세계 동양난 최고로 잘 많이 파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회장을 아는데, 그 동양난이 저 처음에 할 때는 그 제주도 동양난은 유명하지만 가치가 없대요. 축지가 하나가 아주 따뜻해야 되는데, 후쿠오카는 가치가 중급밖에 안 되는데요. 대만난은 최고래요. 더 남방이라서. 근데 대만난을 그러다가 그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회장님 그 대만난을 축자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니? 난 하는 사람만 하는데. 근데 일본에 있는 축자는 후쿠오카는 뭡니까? 에이, 그거는 대만난이고, 그 후쿠오카는 옛날 지명인 없었고, 옛날 지명은 대만에 있었고, 후쿠오카는 나도 모르지만 천년 후에 뭐 누가 만들었겠지. 그래서 일본의 지명사들을 봤더니 후쿠오카 축자라는 말은 최근에 생겼는데 언제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다 나와. 일본같이 그렇게 과학적인 나라가. 예? 그러니까 예. 축자국이라고 예. 일본에서 예. 스키지노 국이 그렇게 일본말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왜 거기를 축자국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이제 그렇고, 또 세종대왕 지리지에 보면 그 동성왕 때, 동성왕 대륙에서 북이랑 싸워서 이긴 데 아니에요. 동성왕 때 이 탐나고 대만을 먹으려고 했더니 대만이 와서 항복했다 나와. 근데 동성왕이 니들 항복 안 하면 무진주를 건너가서 너 배 타고 건너가서 정복하겠다니까, 그 무진주가 어디냐? 아까 말씀대로 장개서 총통의 그 고향인 그 절강성 영보 왼쪽에 무주가 있고, 그 옆에 진주가 있고, 그 앞에는 뭐 있고, 거기가 딱 들어선 데가 천의 요새인데, 그것이 백제 때는 백제 항구, 신라 때는 신라 항구, 고려 때는 고려 항구 있어요.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몽연합군, 고려구하고 몽고 연합군이 거기서 가미가제 바람 타고 일본 후쿠오카를 치다가 신풍을 만나가지고 다시 후퇴했다는 게 1300년도 역사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우리 고려 역사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역사를 경기도 강화도로 얘기해요. 그럼 중국을 먹었던 원나라가 원나라 하면 제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 한반도 강화에서 갑니까, 일본을? 예? 한반도에는 원나라가 없었어요. 중국 대륙을 먹었지. 예?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그 무진주 자체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제 얘기는 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왜 오왕들이 백제 분국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뭘 타고 왔을까? 저는 거기서 첫 번째는 양자강을 타고 저 제주 근처로 해서 후쿠오카 가고, 그 다음엔 양자강 밑에 전남강을 타고 가고, 세 번째는 대마를 타고 거기 섬들이 쭉 이렇게 해서 가고시마까지 있어요. 이렇게 3개의 방향을 가지 않느냐? 그러면 양자강 타고 간 주력은 백제고, 이 밑에 타는 거는 외국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은 백제하고 외국에 합성된 게 일본이다. 네.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상식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뭐 준비도 안 되고 그랬는데,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원나라가 그 일본을 습격했을 때, 그러니까 그 중국 쪽에서 갔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때 사실 그 2차 그 일본 원전 때 사실 그 남선 사람들이 그 14만 명 그 원나라 군대 지금 사실 그 10만 명까지가 남선 사람들이었어요. 남선이 어디예요? 남송
남송. 예, 그러니까 남송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양자가 왼쪽에 남송.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일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한반도를 통해서 원나라 군대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송하고 어디서 합류했나?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원나라도 중국에 있고 남손도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 대륙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왔다고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이해는 한반도 통해서 원나라가 일본으로 가고 거기서 신분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런데 자 남손 사람도 따라왔다라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한중일 역사가 이렇게 상식이 어긋나게 잘못됐는데 이걸 역사를 모른 척하고 서로 문화나 외교나 정치를 논한다고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가도 아니고 무슨 학자도 아니지만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민간인이 잡아서 한중일 역사 문화 포럼으로서 우리가 전쟁 없는 과거에는 전쟁 없는 평화를 추구해서 우리 문화를 창달하자 하는 게 호석 교수님하고 저희가 한중일 역사 포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맞습니다. 저도 난생처럼 대만에 와서 이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콜TV에서 왜 오왕 시대에 또 대만은 어떤 상황이냐 이걸 말하게 돼서 반갑고요. 또 교수님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강의 이걸로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